장윤정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장윤정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윤정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이 앞으로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제목은 좀 간단하게 좀 줘봤어요. 장윤정의 어떤 제목이죠? 미바시. 미바시. 네, 미래를 바꾸는 시간. 좋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아메리츠 TV 내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아주 칙칙합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장윤정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좀 화사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장윤정 매니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프로필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아메리츠 파이낸셜과 아메리츠 에셋에 있는 전체 여자 직원들 가운데에서 여자 매니저, 에이전트 다 포함해서 두 번째로 이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등으로 이쁘십니다. 예, 1등이 누구냐라고 그럼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1등은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잘하시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1등 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1등 하는 게 뭐 있으신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어떤 거요? 네. 혹시 롱리스트? 네. 드라이브 거리가 남성분과 거의 맞먹는 어마어마한 장타를 치시는 분입니다. 네. 고객에 간 열정도 1위이시고 드라이브도 1위이시고 미모는 2등이신 우리 장윤정 매니저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쭉 몇 차례에 걸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IRA죠? 네, 맞습니다. 네. IRA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문이나 기타 정보들을 많이 접하셔서 쉽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미국에서 그냥 IRA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 은퇴연금으로 알려져 있죠. 개인 은퇴연금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IRA라는 것과 그다음에 Roth IRA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IRA가 마치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분류되는 쟁점이 있게 되는데요. 네. 그 이슈는 세금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허. 세금을 저축하는 금액에 있어서 납부를 앞에서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은퇴연금을 빼서 쓸 때 인출하는 부분에서 쓸 때 그때 뒤에서 내느냐 그 쟁점으로 IRA, Roth IRA 이렇게 분류가 되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먼저 내는 게 편하면 먼저 내고 뒤에 내는 게 좋으면 뒤에 내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을 놓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세금이 쟁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프리텍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앞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퇴연금에 저축을 하는 그 돈이 세금 보고를 할 때 텍스 베너핏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걸로 쓰이는 것이 IRA고요. 네. Roth I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텍스 개념이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텍스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낸 돈으로 텍스 베너핏이 없는 거예요. 저축하는 네. 돈이. 네. 그리고 이자를 받은 돈이 자라나서 인출을 해서 쓸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고객들의 질문이나 의뢰가 올 때마다 그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세금을 미리 내고 불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기준점은 또 있으신 거예요? 네, 맨 처음에 IRA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의 인컴이 높으신 분들인 경우에 텍스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네. 젊으신 연령층이라든지 나중에 인컴이 많아질 거를 은퇴 후에 축적된 인컴이나라든지 부의 축적이 많으셔서 나중에 찾아 쓰시는 그 연세 때에 텍스가 높아질 거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Roth IRA 플랜을 많이 더 사용하시는 게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나이별 규정이라든지 돈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또 이렇게 좀 규정이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IRA 같은 경우랑 Roth IRA 같은 경우는요. 네네. 지금 컨트리뷰션 리밋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군요. 컨트리뷰션 리밋. 그래서 올해 2020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네. 50세 이하
이신 경우에는 6,000불까지, 네, 네, 그러니까 네. 맥시멈을 6,000불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6,000불을 다 하시는 그런 개념은 아니시고요. 2,000에도 되고 3,000에도 되고 4,000에도 되고 본인의 그 수입 수준에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회계사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얼마를 넣으실지는 당해년도 인컴 보고에 관련돼서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꼭 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50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1,000불이 더 많은 금액이 납부가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맥시멈 리밋입니다. 7,000불까지 가능해 하십니다. 이 컨트리뷰션 리밋은 맥시멈을 알려드린 거고요. 납부하는 부분은 각각의 개인 소득에 따라서 변동이 될 것이고요. 네. 또 이 컨트리뷰션 리밋도 역시 해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IRS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변동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뭐 벌어들이는 소득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IRA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인컴에 대한 그 리밋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계사님하고 상의를 하시라는 부분이 얼마까지, 어떠한 부분까지 그 텍스 혜택을 받는지에 따른 그 부분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라스 IRA 같은 경우에는요, 인컴 제한선이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네네. 이제 두 개가 완전 다른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소득이 많이 높으시면은 라스 IRA는 컨트리뷰션이 가능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많이 번 사람은 로스 IRA를 못 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요, 네네. 부부 합산 같이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일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19만 6천 달러의 소득을, 그러니까 세금 보고 소득이에요. 네. 세금 보고 시 금액이 그 정도 되시면은 그 이하까지 되셔야지만 라스 IRA 컨트리뷰션이 가능하세요. 이 리밋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네. 나이에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 놓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59.5세 이전에 찾아 쓰시게 되면 찾아 쓰신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셔야 되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10%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인출을 안 하면 안 되는 나이도 또 있죠? 네,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지난 작년도 12월에 변경이 되었는데요. 작년도 12월이요? 네, 2019년이요? 네, 맞습니다. 네. Secure Act라고 은퇴연금에 좀 변화가 있는 그러한 규정이 다시 발표가 되었죠. 네. 그 규정에 의거하면 최소 인출 금액을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나이가 71.5세였는데요. 네. 72세로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네.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그럼 72세가 도래했을 때 네. 언제까지 RMD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72세가 되었을 때부터 RMD라는 어떤 그런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돈을 찾아 써야 되는 거죠. 미니멈이라도. 그 찾아 쓰는 시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언제까지죠? 왜냐하면 네. 찾아 쓰는 거는 이건 규정이잖아요. 네네. 안 찾았으면 페널티 발생이잖아요. 네. 얼마였죠? 페널티요? 네. 찾았어야 하는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네. 50%입니다. 50%. 네. 오. 네. 안 찾았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찾았으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금을 유예를 해줬잖아요. 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시점이 반드시 있겠죠. 그렇군요. 무한정 그 베너핏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아직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72세부터는 반드시 찾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50%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 네. 그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또한 만 72세가 됐으면은요, 네. 도래하는 4월 1일까지는 이전까지는 찾아 쓰시는 개념이세요. 올해 5월 달에 72세가 되셨다. 그럼 내년 네. 4월 1일까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12월 달에 72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가올 4월 1일까지. 네, 뭐 그렇게 보면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막연했던 것 같은데요, 너무.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네네. 앞에서 그 59.5세 이전에 찾았으면 10% 그것도 크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최소 금액이 이제 그때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네. 개인별로 좀 틀려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인출해야 되는 최소 금액의 50%이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가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근데 로스는 이미 세금을 낸 거니까 뭐 몇 살에 찾았으건 별로 상관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라스 IRA 같은 경우에는요, 59.5세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세요. 59.5세까지 네. 찾았으면 안 되는 페널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라스 IRA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때나 그거를 인출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럼 많이 다르네요. 네, 59.5세 이전이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하지만 그 이자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이죠. 네네네. 그래서 59.5세 이전에 이자 부분을 인출하게 될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 10% 페널티가 있게 됩니다. 네.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따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네, 네. 나는 로스 IRA니까 세금은 다 이미 낸 돈이니까 다 찾았어도 돼라고 하지만 이자 발생 부분은 10%를 네. 페널티로 내야 된다. 그렇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유예를 시키고 돈을 키운 다음에요. 72세 룰은 없습니다. 라스 IRA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군요. 네. 네. 라스 IRA는 인컴 제한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넘버도 해마다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미래를 바꾸는 시간, 미바시 시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거 어디 가서 가입하는 건지, 네. 따로 상품이 나와 있는 건지, 네. 이런 거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실질적인 질문이 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음 편에 저희들이 좀 풀어드릴까요? 네,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바꾸는 시간 미바시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장윤정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